간밤 나온 해외 뉴스 하나씩 팩트 체크해보는 시간입니다. 유한타증권 유동원 본부장과 함께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해외 뉴스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반도체 기업 AMD가 정규시장 거래 마감 후 호실적을 발표했습니다. 1분기 AMD의 주당 순이익은 1.13달러로 예상치 0.91달러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여파로 유럽의 지난 3월 생산자 물가가 폭등했습니다. 유로존의 3월 생산자 물가 지수는 전월 대비 5.3% 폭등해 전월치인 1.1%를 5배 가까이 웃도는 수준을 보였습니다. 미국과 일본이 첨단 반도체 공급망 구축을 위해 2나노미터 이하 반도체 개발과 양산에 협력하기로 했다고 니혼게이자이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이와 함께 미국과 일본의 이번 협력은 한국과 대만을 2나노 제품에서 따라잡고 2나노를 넘어서는 최첨단 제품을 먼저 개발하는 것이 목표라고 전했습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메가급 은행주 6곳에서 주가가 시장 수익률을 하회하자 올해 약 325조 원이 증발했다고 미국 투자 전문 매체 마켓워치가 보도했습니다. 자, 은행주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올해에만 총 325조 원이 증발했다라는 소식인데요. 간밤에는 금리 상승 수혜가 예상되며 금융주가 시장을 이끌었는데 사실 이렇게 장기 금리가 올라가면 은행주가 상승하는 게 정석 아닌가요? 은행주 좀 투자는 전략 어떻게 세워보는 게 좋을까요? 네. 자, 지금처럼 변동성이 심한 그런 시기에는 보통 성장주보다는 가치주 투자가 중요하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듣죠. 실제로 작년 말부터 미국 증시의 흐름을 보면 성장주가 가장 많이 포진되어 있는 나스닥의 상승률이 하락률이 가장 높았습니다. 다우존스가 마이너스 12.7%, S&P 500이 마이너스 15.7%, 나스닥은 마이너스 24.7%, 고점 대비 하락을 했다가 지금 반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는 보통 은행주는 배당이 높고 금리 상승기에는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투자를 많이들 하십니다. 하지만 은행주든 금융주든 경기에 민감한 것은 사실입니다. 어쩔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봐야 되겠는데요. 지금 금융주 ETF인 XLF 가장 대표적인 ETF입니다. 주가 흐름 한번 보시면은 작년 한 해 동안에는 48.7%나 상승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연초 대비해서 18.5% 하락을 하고 지금 반등을 하고 있어요. 18.5%라는 것은 다우존스보다 훨씬 더 많은 하락률이고 또 S&P 500보다도 훨씬 더 높은 하락률입니다. 그렇지만 나스닥보다는 좀 낮죠. 어쨌든 변동성은 크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대표적인 은행주들의 흐름을 보시면 이렇게 지금 하락을 하고 있어요. 웰스파고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은행주를 빼고는 모건 스탠리, 시티그룹, 뱅크 오브 아메리카 다 보시면 16에서 20%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니 S&P 500보다도 더 많이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하락률이 높은 이유를 생각해 보면은 결국은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의 은행은 당연히 레버리지가 심합니다. 왜냐하면 자본을 한 5% 들고 있으면 그걸 가지고 100%의 자산을 운용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기가 좋지 않을 것이다라고 걱정을 하게 되면 그만큼 수익이 안 좋아질 수도 있다라는 우려를 하게 됩니다. 지금 경기 침체 우려라든지 높은 변동성 또 기업 공개, IPO가 많이 줄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했었을 때 자본시장의 위축이 실적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이런 걱정을 하면서 지금 시장의 변동성이 은행주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자기 자본 비율 요건을 계속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은행주, 자사주 매입이나 소각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결국 배당 수익률도 떨어질 수 있는 게 아니냐라는 걱정을 하게 됩니다. 물론 통상적으로 일드 커브가 좀 가파라지면 즉 장기 금리가 올라갔을 때 수익성이 높아질 수는 있지만 많은 분들이 지금 인플레이션 우려를 하면서 금리 인상 속도가 빨라질 것이니까 이 평평해진 일드 커브에 대해서 걱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옥석 가르기가 정말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쭉 종목들 한번 뽑아봤습니다. 대형 은행주들은 지금 투자가 그렇게 매력이 있어 보이진 않고요. 그나마 대형 은행주 중에서는 웰스파고 그리고 골드만삭스 정도가 상대적인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나오고요. 그 위에 위로 보시면은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비자 등 신용카드 관련된 쪽에 매력도가 충분히 있어 보이고요. 그 이외에 또 다른 금융회사들, 에코로브 홀딩스, 레이먼드 제임스 파이낸셜 이 두 종목의 상승률이 가장 높아 보입니다. 이 업종도 종목 선별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잔존 가치 모델로 본 은행주 매력도 한번 짚어봤고요. 자, 실적으로 넘어가 보죠. 본부장님은 첫째도 실적, 둘째도 실적, 셋째도 실적이라고 하셨습니다. 간밤 나온 실적 뉴스 한번 업데이트를 해볼까요? 네. 자, 정말 많은 기업들의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좀 빠르게 보면은요. 우선은 NXP라는 기업이 있죠. 반도체 기업입니다. 삼성전자가 인수를 하려고도 했었고요. 지금 가이던스가 미국 매출이 55%를 차지하는데도 불구하고 역풍에도 불구하고 기대치를 상회하는 모습 보여줬었습니다. 매출이 32억 4천만 달러, 주당 2.48달러를 벌어들였다고 발표를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뭐 주가의 흐름은 별 변화가 없었습니다. 또 마라톤 페트롤리움 대표적인 지금 원자재 관련 회사죠. 유가 관련 회사입니다. 주가가 3.96%나 올랐고요. 지금 시간 외에서는 살짝 올라가고 있습니다. 주당 순이익이 1.49달러를 창출했고 1.28달러보다도 높게 상회를 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현금 흐름이 좋아지고 있다는 것이 나타나고 있고요. 또 배당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2.6%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그 바이오젠 우리 다 알고 있는 그런 기업이죠. 지금 매출 발표가 25억 달러가 나왔고요. 약 6% 정도 감소한 수치입니다. 다발성 경화중 프랜차이즈가 16억 달러 수익이 나오면서 3% 작년 동기 대비해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실적이 그렇게 만족스럽지는 못합니다. 시간 외에서 지금 거의 보합 수준이고 장중에는 마이너스 1% 정도 하락을 했었습니다. 전체적인 가이던스도 예상치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파이자, 코로나19 관련된 종목이죠. 보시면은 장중에서 2% 정도 상승을 했고요. 시간 외에도 살짝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자, 1분기에 EPS가 1.62달러가 나오면서 자그마치 70.53%나 증가를 했고요. 매출도 256.6억 달러, 전년 대비해서 77%나 증가를 하는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19 백신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치료제 등등이 정말 잘 팔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더 많이 지켜보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당연히 AMD 실적이죠. 그렇죠. 지금 AMD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상당히 좋게 나왔습니다. EPS가 1.13달러, 0.92달러 예상치를 크게 윗돌았고 매출도 58.8억 달러가 나오면서 작년 동기 대비해서 71%나 증가를 했고요. 예상치인 55.7억 달러를 크게 상회하는 모습 보이면서 지금 시간 외에서 거의 6% 이상, 7% 가까이 급등을 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실적이 상대적으로 계속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은 실적을 보셔야 되는데 여전히 지금 FOMC가 더 중요하게 느껴지고 있죠. 알겠습니다. 실적 대부분 발표했던 기업들 호실적을 발표했지만 FOMC라는 큰 산을 넘으면 조금 더 뚜렷하게 호실적이 부각이 되길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이어서 경제지표 이야기도 해보죠. 유로존 3월 생산자 물가지수가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유럽의 경기 침체 가능성 다시 한번 좀 상당히 높아진 거 아닙니까? 네. 자, 주가 흐름을 보고 있으면 뭔가 좀 틀립니다. 경제에 있어서는 상당히 많이들 걱정을 하죠. 왜냐하면 당연히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가장 직격탄을 맞고 있는 지역이 유럽이죠. 그만큼 에너지 가격이 급등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우선 에너지 가격이 어떻게 지금 생산자 물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한번 보시면 이런 차트가 참 놀랍죠. 1980년대보다도 정말 몇 배입니까 이게, 그죠? 작년 동기 대비해서 36.8%나 폭등을 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전달 대비로 계산했었을 때 5.3%, 그 전달이 1.1%니까 정말 높은 숫자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높아지면 당연히 이 영업 마진에 영향을 미치겠죠.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주요 상승 압력은 당연히 지금 에너지 비용이고요. 이 에너지 비용의 증가가 104.1%, 네, 정말 높은 숫자입니다. 2월 달에는 87.3%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만 더 하더라도 정말 높은 이런 영향을 미치고 있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이 팬데믹 이후에 경제 회복으로서 지금 이 가격이 상승하고 있었는데 여기에 그냥 폭격탄을 맞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에너지를 제외한 이 생산자 인플레이션도 계속적으로 지금 공급 병목 현상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비싼 중간재 가격이 지금 나타나고 있어서 지금 13.6%나 증가를 하는 모습 보여줍니다. 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월별 기준으로 5.3% 상승하는 모습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그렇다고 해서 근데 왜 주가는 반등을 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를 보시면 우선은 미국의 경기가 그래도 안정적일 수 있다라는 부분은 결국 고용 시장이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유로존의 실업률 차트 한번 보시면은 마찬가지로 지금 역대 최저치를 뚫고 내려가고 있습니다. 정말 안 좋았던 실업률이었는데 지금 계속적으로 개선이 일어나고 있고요. 지금 2021년 유로 지역 전체가 6.9% 나왔고요. 3월 달이 8.2%에서 하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체적인 실업자 수도 크게 주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국가별로 보시면은 독일이 2.9%밖에 안 돼요. 여기에 이제 이탈리아도 정말 어려운 국가지만 8.3%로 떨어졌고요. 또 프랑스도 7.4% 수준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계속적인 안정적인 어떤 고용이 일어나고 있다면 그만큼 소비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물론 물가가 상승을 했기 때문에 좀 걱정스럽긴 합니다만 그래도 여전히 경기가 안정적일 수 있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근데 펀더멘털이 가장 튼튼한 국가로 따지면 독일이 있는데요. 독일 닥스 지수를 보시면은 큰 폭으로 하락을 했어요. 나스닥이랑 비슷합니다. 23.6% 하락을 했지만 지금 반등을 했고요. 나스닥은 다시 저점을 깨고 내려왔잖아요. 네. 그렇지 않고 오히려 상승을 하려고 하는 힘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는 그만큼 펀더멘털적으로 봤었을 때 적극적인 재정 정책이 쓰여질 수가 있고요. 또 금리를 올리는 속도가 훨씬 미국보다 더딜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 부분을 감안했었을 때 유로존의 이 상승 여력을 잔존가치 모델상으로 들여다보면 유로존 전체가 지금 18%, 독일이 25%, 네덜란드 24%, 영국이 19%, 프랑스가 15% 정도 나옵니다. 대표적인 ETF들이 미국에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ETF들을 한 번씩 좀 구매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전체적인 유럽에 대한 투자 비중은 글로벌 포트폴리오의 5% 정도 투자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부양책과 연결이 되면서 여전히 유럽 증시의 매력도가 유효하다라고 결론을 좀 지어주셨습니다. 해외 뉴스 팩트체크 유한타증권 유동원 본부장과 함께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